자, 환율이 다시 이제 오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오늘 개장되고 지금 상당히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한국의 주식 시장이 하락을 계속하며 한 달 사이에 45만 명이 발을 뺐고요. 10대 종목 열심히 산 동학개미 95명이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데, 이제 일반 언론의 사설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비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이창용 경제팀이 해야 할 일이라는 중앙일보 칼럼에는 이번 위기 대책이 없고 국제 공조도 안 되는 상황이다. 대공황이 16년이 갔고 70년대의 불황이 10년 동안 이어졌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한번 불이 붙으면 잘 안 잡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70년대 불황도 언급을 했고, 대공황은 미국의 재정 확대와 두 차례의 긴축을 반복했지만은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2차 대전을 겪고 나서야 긴 터널을 벗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 직전이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그 시대, 즉 돈이 넘쳐나는 2010년대와 비슷해서 양적 완화로 주식 부동산 붐이 일어나던 그 시대와 똑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자, 금리가 올해 연내 빅스텝을 2번 하는 1%대에 올라갈 거고 내년은 더 인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 위기를 솔직히 고백하고 지금 엇박자를 줄여야 되는데,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팀들이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미국 금리 쫓아가자니 경기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라고 말을 했고, 정부는 미국과 통화 스텝을 하겠다 했지만은 이 부총재는 이론적으로 필요 없고 부작용만 키운다. 이런 서로 엇갈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환위기 때도 한국은행에서 금융감독권을 놓고 정부와 싸웠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동아일보에 보면 누가 한국을 인도네시아보다도 취약한 나라로 만들었냐. 다시 떠오르는 환란의 악몽. 원화가 동남아국 통화보다도 더 불안정하고 미중 신냉전에 낀 처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위기의식 없는 정치가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동아일보는 트러스가 한국 총리였다면 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재앙이 예상되었을 것이다. 관료가 국회와 소통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한국 정권이 트러스보다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지금 겨냥한 보도라고 봅니다. 현실될 뻔한 제2 리먼 사태. 지금 금융시장이 부정희망 공포가 더 뒤섞여 가지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15년 제로 금리의 꿈을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설마 저금리에 영국 장기 국채 가격이 폭락하겠어라고 하다가 지금 이번에도 옛날처럼 93년입니까? 그때처럼 완전 골로 가다가 살아났어요. 자, 블랙스완이라는 갑자기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해서 책을 쓴 이 나심 탈레브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15년 동안 제로금리 디즈니랜드에 살면서 경제 구조가 무너지는 동안 암덩어리가 생겨났고 오랜 시간 우리를 지배해온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연준 인사들은 시장이 항상 희망적 사고를 하는데 고통이 와도 긴축은 해야 되고 언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지 모르고 미국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지만 그들이 저렇게 물가를 잡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자산 버블이 터져야 지금 물가가 잡힌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은 이미 경제 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또 중앙일보에서는 혹독한 겨울이 닥쳐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세계가 엄청나게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줄여서는 안 될 것들은 줄어들고 있고 늘려서는 안 될 것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서로를 향한 돌봄과 보살핌만이 가혹한 겨울을 막아낼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보수 언론들이 갑자기 이렇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을까요? 자, 그것은 자기들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경제 지표를 보면 한 개 기업이 5년 새 15%가 늘어났고 고금리 덮친 올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16%, 대기업의 12%가 3년 연속으로 이자도 못 내는 행국이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회생은 미진하고 4, 5년 전부터 이렇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오늘 이제 깊숙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빚더미 38만 가구가 현재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가 69조 원이다. 그래서 소득의 40% 넘게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금리는 뛰고 집값은 떨어져서 더 위험하다. 이런 취약차주를 위해서 답이 없다. 38만 정확하게 1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9조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최소한 1% 이상 더 올라갈 건데 이들이 부실해질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식시장은 B2가 16조로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고요. 자, 이창용은 5%대 물가가 지금 내년 1분기까지 갈 거다. 자, 물가가 수그러든다. 10월이 정점이다라는 말을 부인했고 추가 빅스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한 이 38만 천가구는 이거는 69조 부채는 방법이 없이 터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가 8,455만 원인 2030의 이자 부담이 지금 빅스텝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날 거다. 그래서 한국은 10월 12일 내일 0.5%를 올릴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 이자 부담이 8조 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B2 늘린 2030의 직격탄이 떨어질 거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도 위험수이고 충격 완화 서민금융이 필요하다. 서민금융을 뭘 어떻게 더합니까? 자, 2030 내 집 연끌 4분의 1로 확 줄었다. 이제 치솟는 금리에 대출은 엄두도 못 내고 올 아파트 매입 4,150 가구밖에 없고 전세 힘들어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고 한국은행 빅스텝 전망에 실험이 커졌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2030 서울 아파트 연끌 3년새 최저다. 안 사는 게 답이죠. 자, 그러니까 청년들이 몰려 월세마저 분기 집도 안 보고 계약금 보낸다. 그래서 금리 급등에 전세 대출도 부담, 결국 깡통 전세 우려도 겹치면서 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청년 많이 찾는 원룸 오피스텔이 월세 20만 원 올려도 금세 동이 난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빌라 전세 보증금 사고가 97% 5개 기업에서 터졌는데 자, 정부가 대신 매가 준 것도 지금 1021억이고요. 1180건이 5개가 터졌다는 겁니다. 형사처벌 특단을 세워야 된다. 자,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2.9%에서 더 낮출 건데 유럽 에너지난과 중국 부동산 침체가 그 원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 세액 부담은 이 와중에 4년새 3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2017년에 1인당 899만 원을 냈는데 지난해 1199만 원을 냈고요. 자, 지난 주말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8월 달에 30억 달러. 그래서 위기 경고음이 커졌고 해외 배당 몰리는 4월을 제외하면 10년 6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21년 만에 최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한국의 전방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3개월 원화 가치 하락폭이 31개 주요 통화 중에 세 번째다. 하락폭이 세 번째로 크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중국의 침체 등 줄줄이 악재, 그리고 버팀목 반도체도 혹독한 겨울 진입을 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32% 급감했는데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데 복합 위기발 실적 쇼크로 반도체가 11분기 만에 이익이 뒷걸음쳤는데 4분기도 암울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곡물 수입이 모두 다 껑충 뛰어서 상품 수지 적자가 한 달 새 3배가 커졌다. 자, 회사채 시장도 꽁꽁 얼어붙어서 기업 대출이 한 달 새 7.5조가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이에요. 그래서 회사채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커졌다고 합니다. 자, 빚으로 코로나 버텼는데 이자 폭탄. 9월 서비스 물가 21년 만에 최고. 자, 제가 묻습니다. 아무런 이런 변명도 없이 보수 언론들도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있고 한국의 지금 경제금융팀이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끌 B2에서 집사라고 부추기던 사람들이 또 갑자기 위기라고 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정부는 아직도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충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삼척 동자도 위기가 눈앞에 닥쳤고 곧 다 터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완전 벌거벗은 임금님입니까? 뭡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